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커피 한 잔 드셨나요? 눈 뜨자마자 물 한 컵보다 먼저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따뜻한 믹스 커피 한 잔에 하루가 시작되고, 점심 먹고 나서 또 한 잔, 오후에 나른할 때 또 한 잔, 이렇게 하루에 두세 잔은 기본으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커피 많이 마시면 혈관이 막힌다. 나이 들어 커피 드시면 혈압 오른다. 이런 이야기 듣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커피를 억지로 끊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오늘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커피는 죄가 없습니다. 그냥 원두로 내린 검은 커피. 이건 적당히 드시면 오히려 몸에 좋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항산화 성분도 있고 정신도 맑게 해주고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커피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 이유가 없겠지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문제는 커피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커피에 매일 아침 타넣는 그 하얀 가루입니다. 여러분, 믹스 커피 뜯어서 컵에 탁 털어 넣으실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 번이라도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커피가루, 설탕, 그리고 하얗고 고운 가루 하나가 더 들어있습니다. 흔히 프림이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이 프림이라는 게 사실 우유가 아닙니다. 크림도 아닙니다. 그냥 식물성 기름을 가루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우리 혈관에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마다 믹스커피 꼬박꼬박 드시는데 어느 날 병원 가서 피 검사를 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다. 혈압도 예전보다 높아졌다. 왜 그럴까 답답하셨던 적 있으시죠? 밥은 예전만큼 드시는데 특별히 기름진 걸 많이 드신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어쩌면 그 이유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무심코 타드신 그 한 스푼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 나쁜 가루를 빼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반대로 딱 한 스푼을 더하시면 커피가 오히려 혈관을 지켜주는 음료로 바뀝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딱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커피 자체가 아니라 진짜 범인이 무엇인지, 매일 타드시는 그 하얀 가루가 우리 혈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밝혀드립니다. 둘째, 그 가루를 대신할 딱 한 스푼, 혈관을 지켜주는 그 재료가 뭔지 알려드립니다. 셋째, 커피를 올바르게 드시는 법, 언제, 얼마나, 어떻게 드셔야 몸에 부담이 안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넷째, 반드시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 관련 약을 드시는 분, 위가 약하신 분은 이 부분 꼭 놓치지 마세요. 다섯째,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3가지 습관입니다. 특히 매일 믹스커피를 두세 잔 이상 드시는 분,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 그리고 요즘 유난히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신다는 분은 오늘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과 직접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커피는 우리 세대에게 참 특별한 음료입니다. 젊었을 때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잠깐 숨 돌리던 그 시간, 이웃 아주머니들과 커피 한 잔 나누며 이야기꽃 피우던 그 시간, 커피에는 우리 인생의 많은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근거 없는 걱정 때문에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부엌에 있는 것만으로 바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커피 한 잔부터, 아니, 오늘 오후 커피 한 잔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먼저, 커피가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그 진짜 범인의 정체부터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알려드려야 합니다. 바로 우리 혈관이 왜, 그리고 어떻게 막히는지입니다. 이걸 아셔야 오늘 이야기가 전부 이해되시거든요. 그리고 이걸 아시는 순간 왜 그 하얀 가루가 문제인지. 먼저 여러분, 혈관이 막히는 원리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혈관을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로 지은 집의 수도관은 안이 매끈합니다. 물이 콸콸 잘 흐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때가 조금씩 낍니다. 처음엔 티도 안 나게 얇게 끼다가 세월이 쌓이면 그 물때가 두꺼워지고 결국 물이 졸졸 나오다가 아예 막혀버립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그 나쁜 기름이 피 속을 떠답니다가 혈관 벽에 조금씩 달라붙습니다. 공기 중에 오래둔 쇠붙이가 녹슬어서 딱딱해지듯이 이 기름도 몸속에서 산화되면서 점점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렇게 굳은 기름이 혈관 벽에 늘어붙고 그 자리에 염증이 생기고 그게 두껍게 쌓이면서 혈관을 좁히고 막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심장에서 막히면 심근경색, 뇌에서 막히면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혈관은 아프다는 말을 안 합니다. 정말 무서운 건 그 전날까지도 아무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 나쁜 기름이 애초에 혈관에 쌓이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커피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커피가 이 혈관 이야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 자체에는 그 나쁜 기름이 없습니다. 원두를 갈아서 물에 우려낸 커피, 그 안에는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굳는 기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커피 안에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녹쓰는 과정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드시는 검은 커피는 오히려 혈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커피를 그냥 검은 물로만 드십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뭔가를 타서 드시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커피가 뭡니까? 믹스 커피입니다. 작은 봉지 하나 뜯어서 뜨거운 물에 타드시는 그것이요. 값도 싸고 간편하고 맛도 달콤해서 정말 많이들 드십니다. 그런데 이 믹스 커피 봉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커피가루, 설탕, 그리고 프림이라는 하얀 가루.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커피가루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괜찮습니다. 설탕은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적당하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프림이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프림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우유가루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프림은 우유가 아닙니다. 크림도 아닙니다. 프림은 식물성 기름을 아주 곱게 가루로 만든 겁니다. 그 기름을 굳혀서 가루 형태로 만들고 물에 타면 다시 부드럽게 풀어지도록 가공한 물질입니다. 사실 딱딱하게 굳혀놓은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아무 기름이 아닙니다. 대부분 아주 열에 강하고 잘 굳는 특성을 가진 기름을 씁니다. 이런 기름들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혈관벽에 쌓이는 나쁜 기름과 아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가면 잘 굳고 혈관벽에 잘 달라붙는 성질이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커피는 죄가 없는데 우리가 거기에 매일 굳는 기름가루를 타서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하루에 2잔, 3잔씩 꾸준히요. 한 잔 마실 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작은 양이 쌓이고 쌓여서 혈관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커피 믹스 하나 마셨다고 당장 혈관이 막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세월과 함께 쌓이면 그게 큰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커피를 끊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커피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다만 그 안에 뭘 타드시느냐, 이 부분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나쁜 것만 빼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더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혈관은 나쁜 기름이 쌓이고 굳으면서 좁아집니다. 커피 자체에는 그런 기름이 없습니다. 문제는 믹스 커피 속 프림이라는 가루인데 이게 바로 굳혀놓은 식물성 기름입니다. 매일 마시는 그 한 스푼이 오랜 세월 쌓이면 혈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럼 그 프림을 무엇으로 바꾸면 좋은지, 그리고 반대로 혈관을 지켜주는 그 놀라운 한 스푼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드시면 이게 얼마나 쌓이는지 그 숫자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프림이라는 이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림, 참 부드럽고 좋은 이름이죠. 크림 같은 느낌이 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크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진짜 우유 크림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프림의 원래 정체는 커피 크림이라는 것인데 영어로는 커피메이트라고도 부르고 흔히 크림 파우더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진짜 재료를 보면 그럼 이 식물성 기름을 어떻게 가루로 만드느냐? 아주 곱게 유화시킨 다음 건조시켜서 가루 형태로 만듭니다. 그러면 물에 넣었을 때 다시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크림처럼 뽀얗게 변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 진짜 우유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딱딱하게 굳혀놓은 기름을 다시 풀어놓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기름을 가루로 만들 때 이런 종류의 기름을 쓸까요? 그건 이 기름이 상온에서 잘 굳고 오래 두어도 잘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기한을 길게 만들고 물에 탔을 때 부드러운 질감을 내려면 그런 성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굳는 성질이 문제입니다. 상온에서도 잘 굳는 이 기름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혈관 벽에 쌓이는 나쁜 기름은 몸속에서 산화되면서 딱딱하게 굳는다고요. 이런 종류의 기름은 그 굳는 성질이 특히 강해서 혈관 벽에 더 잘 달라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봉지마다 다르지만 상당량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봉지만 드시는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침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오후에 나른할 때 또 한 잔, 이렇게 하루에 2~3잔씩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루 3잔이면 그 프림이 하루에 3번씩 몸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한 달, 1년, 10년을 계속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조금씩 쌓이는 그 기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한 번에 확 나빠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천천히 티 안 나게 쌓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그 커피 한 잔을 드시면서 오늘 내 혈관에 기름 한 스푼이 더 쌓였구나 하고 느끼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이 지나면 병원에 가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보다 딱히 기름진 음식을 더 드신 것도 아닌데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갔다는 말을 들으셨던 적.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밥이나 반찬을 의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정작 하루에 몇 번씩 무심코 타드신 그 커피는 의심조차 안 하십니다. 이게 정말 억울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름진 음식은 조심하면서 정작 눈에 안 보이게 매일 몇 번씩 들어가는 그 작은 가루는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하나 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설탕입니다. 믹스 커피 한 봉지에는 프림뿐 아니라 설탕도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이 설탕이 뭘 하느냐? 혈당을 확 올립니다. 그런데 이게 혈관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혈당이 자꾸 확 올랐다가 뚝 떨어지는 걸 반복하면
그 자체가 혈관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남는 당분은 몸속에서 기름으로 바뀌어 저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설탕도 결국 혈관에 부담을 더하는 셈입니다. 여러분, 하루 3번씩 프림에 설탕까지 더한 믹스 커피를 드시면 그게 혈관에 기름과 당분을 동시에 넣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또 이렇게 매일 반복하시면 혈관이 쉴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믹스 커피를 드시는 여러분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다들 그렇게 드셨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집에서도 손님 오시면 의뢰 믹스 커피를 타서 대접했습니다. 그게 그 시절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아셨으니 조금씩 바꿔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믹스 커피 속 프림은 우유가 아니라 굳혀놓은 식물성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혈관벽에 쌓이는 나쁜 기름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매일 반복해서 드시면 혈관에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설탕까지 더해지면 혈당과 혈관 둘 다의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완벽하게 대신할 수 있는, 그것도 혈관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한 스푼의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프림을 대신할, 그것도 혈관을 오히려 도와주는 그 놀라운 한 스푼의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계피가루입니다. 여러분 좀 의외죠? 계피라고 하면 수정과나 떡에 뿌려 먹는 향신료 정도로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계피가루가 우리 혈관과 혈당에 아주 놀라운 일을 합니다. 첫 번째, 계피가루는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혈당이 확 올랐다가 뚝 떨어지는 걸 반복하면 혈관에 부담이 된다고요. 그런데 계피에는 몸이 당분을 다루는 능력을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에 계피가루를 넣어 드시면 설탕을 조금 넣으시더라도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오릅니다. 최근 연구들에서도 계피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피가루는 혈관에 직접적으로 좋은 일을 합니다. 계피 안에는 혈관을 부드럽게 넓혀주고 혈액이 잘 흐르게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의 역할을 하는 셈이죠. 세 번째, 계피가루에는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앞에서 혈관이 막히는 이유가 나쁜 기름이 산화되면서 굳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계피의 항산화 성분이 바로 그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피가루 한 스푼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방패 역할까지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께 뜻하는 것은요, 매일 아침 타드시던 그 프림 한 스푼을 계피가루 한 스푼으로 바꾸시면 그동안 혈관에 부담을 주던 습관이 오히려 혈관을 지키는 습관으로 완전히 뒤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두로 내린 검은 커피나 아니면 믹스 커피에서 프림만 빼고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피가루를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 넣으세요. 처음엔 향이 좀 낯설 수 있지만 계피 향이 커피 향과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달콤한 맛이 그리우시면 설탕 대신 꿀을 아주 조금만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걱정하실 겁니다. 계피만 넣으면 너무 심심하고 고소한 맛이 안 나지 않을까? 프림이 주던 그 부드러운 맛이 그리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세요. 계피가루와 함께 프림 대신 진짜 우유나 두유를 한 스푼 넣으시면 됩니다. 우유는 진짜 유제품이라서 프림처럼 혈관에 나쁜 기름을 쌓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슘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우유를 넣으면 커피가 부드러워지고 거기에 계피가루를 더하면 향까지 근사해집니다. 두유로 하시면 속이 편하고 고소한 맛이 더해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프림 대신 우유나 두유 한 스푼, 그리고 계피가루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이렇게 두 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하루 한 스푼, 그러니까 2g에서 3g 정도면 충분합니다. 커피 두세 잔에 나눠서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우유 대신 프림을 아예 못 넣나요?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일 하루 몇 잔씩 드시는 습관이 문제라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 밖에서 믹스 커피 드시는 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집에서 매일 드시는 커피만큼은 우유나 두유로 바꾸시길 권해드립니다. 원두 커피가 없으면 어떡하나요? 요즘은 프림 없이 원두 커피만 담긴 스틱형 제품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골라서 우유와 계피가루를 더해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피가루가 프림이 주는 그 진한 고소함을 완벽히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유를 함께 넣으시면 그 부드러움은 충분히 챙기실 수 있고 대신 혈관에 부담을 주는 그 기름은 안 넣으시는 겁니다. 맛은 조금 다르지만 몸에는 훨씬 좋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프림이 혈관에 기름을 쌓았다면 이 조합은 혈당을 완만하게 하고 혈관을 넓혀주고 산화까지 막아줍니다. 같은 커피 한 잔인데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꾸신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커피를 언제, 얼마나, 어떻게 드시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합이라도 잘못된 시간에 드시면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부터 커피를 올바르게 드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커피를 올바르게 드시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대신 커피부터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밤새 아무것도 안 드신 빈속에 커피를 부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위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커피 안에는 위산 분비를 늘리는 성분이 있습니다. 빈속에 커피가 들어가면 위산이 확 늘어나는데 그걸 받아줄 음식이 없으니 그 위산이 그대로 위벽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고 오래되면 위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물 한 컵을 드세요. 그리고 간단하게라도 뭔가 드신 다음에,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거나 최소한 빵 한 조각이라도 드신 다음에 커피를 드세요. 위에 뭔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커피를 드시면 위산 자극이 훨씬 줄어듭니다. 두 번째, 하루 두세 잔이 적당합니다. 여러분 커피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하루에 대여섯 잔씩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커피를 너무 많이 드시면 카페인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을 설치고 손이 떨리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드셔도 몸에 더 오래, 더 강하게 남는 겁니다. 하루 두 잔에서 세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커피의 좋은 점은 챙기시면서 카페인 부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오후 늦게는 피하세요. 여러분, 저녁 먹고 나서 습관처럼 커피 한 잔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밤은 몸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설치면 그 회복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늦어도 오후 서너 시 이후에는 커피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가 정 그리우시면 디카페인 커피로 바꾸세요. 네 번째, 뜨겁게 드시되 급하게 드시지 마세요. 너무 뜨거운 음료를 급하게 벌컥벌컥 드시는 습관. 이건 커피뿐 아니라 어떤 음료든 좋지 않습니다. 식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커피는 약간 식혀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에 예민하셔서 커피 한 잔만 드셔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로 바꾸셔도 좋습니다. 카페인만 뺐을 뿐 항산화 성분 같은 좋은 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물론 프림 대신 우유, 설탕 대신 계피가루를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커피와 철분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빈혈 때문에 철분제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커피를 철분제와 가까운 시간에 드시면, 그러니 철분제를 드신다면 커피와 최소 한두 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세요. 그리고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제를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를 너무 많이 드시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커피 양을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하루 두 잔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뭔가 드신 뒤에 드세요. 둘, 하루 두세 잔이면 충분합니다. 셋, 오후 늦게는 피하세요. 넷, 급하게 드시지 마세요. 그러니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다섯, 카페인에 예민하시면 디카페인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철분제나 칼슘제 드시는 분은 시간 간격을 두세요. 이 다섯 가지만 지키셔도 커피는 여러분께 걱정거리가 아니라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다 지키셔도 어떤 분들께는 커피가 특별히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압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카페인이 혈압을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커피 한 잔 드시고 나면 잠깐 동안 혈압이 살짝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은 금방 다시 내려가지만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이게 약효와 겹쳐서 혈압 조절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혈압약 드시는 분은 커피를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지만 하루 한두 잔으로 줄이시고 약 드신 직후보다는 시간을 좀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재보실 때 커피 드신 직후는 피하세요.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심장 관련 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부정맥이 있으시거나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 카페인이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들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커피 드시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드신다면 바로 커피를 줄이시고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세 번째,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커피가 위산 분비를 늘리고 식도 아래 근육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어서 속쓰림이나 신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식사 직후에 드시고 하루 한 잔으로 줄이시거나 위산이 덜 나오는 저산 커피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증상이 심하시다면 아예 안 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네 번째, 불면증이 있으신 분입니다. 밤에 잠들기 힘드시고 자다가 자주 깨시는 분들, 카페인이 이런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전에만 그것도 한 잔 정도만 드시거나 디카페인이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커피 한 잔 참으시는 게 밤잠 설치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섯 번째,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카페인을 많이 드시면 칼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거나 뼈가 약하다는 말을 들으신 분은 하루 한두 잔으로 줄이시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챙겨 드세요. 여섯 번째, 임신 중이거나 특정 질환으로 카페인을 제한하라는 말을 들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세히 드리는지 아십니까?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음식이나 음료는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몸 상태와 드시는 약에 따라 적정량이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절대적인 답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안내일 뿐입니다. 정확한 건 여러분 각자의 주치의가 가장 잘 압니다. 특히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드시는 분은 다음에 병원 가실 때 이렇게 여쭤보세요. 선생님,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하루에 몇 잔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태에 딱 맞는 답을 주실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혈압약, 심장약을 드시는 분은 카페인이 약효와 겹칠 수 있으니 양을 줄이고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식사 후에 적은 양만 드세요. 불면증이 있으신 분은 오전에만,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은 칼슘을 챙기며 드세요. 이런 경우가 아니시라면 대부분의 건강한 어르신께는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루 두세 잔의 커피, 프림 대신 우유나 두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배운 걸 딱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아니 내일 아침부터 바로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걸 딱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프림 대신 우유나 두유, 그리고 계피가루 반 스푼을 넣으세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원두커피나 프림 없는 스틱커피에 우유나 두유를 한 스푼 넣고 거기에 계피가루를 반 스푼에서 한 스푼 넣으세요. 단맛이 그리우시면 설탕 대신 꿀을 아주 조금만 넣으시고요. 이것 하나만 바꾸셔도 매일 마시는 커피가 혈관에 부담을 주던 습관에서 혈관을 지켜주는 습관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공복은 피하고 하루 두세 잔으로 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컵 먼저 드시고 식사하신 뒤에 커피를 드세요. 그리고 하루에 두 잔에서 세 잔, 이 정도로 정해두세요. 오후 서너 시 이후에는 되도록 피하시고 그래도 드시고 싶으시면 디카페인으로 바꾸세요. 혈압약, 심장약, 철분제, 칼슘제 드시는 분은 커피와 시간 간격을 두시고 다음 병원 방문 때 주치의께 내가 하루 몇 잔이 적당한지 꼭 여쭤보세요. 이 세 가지입니다. 프림 대신 우유와 계피가루, 공복은 피하고 하루 두세 잔, 약 드시면 시간 간격 두기.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커피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누리시는 그 소소한 행복, 그 커피 한 잔을 계속 누리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그 안에 뭘 타드시느냐, 딱 그것 하나만 바꾸시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많은 좋은 순간들이 그 작은 커피 한 잔과 함께했습니다. 이른 아침 조용히 혼자 마시던 그 한 잔에서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으셨을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친구와 마주 앉아 나눈 커피 한 잔이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손주가 놀러 왔을 때 함께 마신 그 커피 한 잔에 담긴 정도 있으실 겁니다. 그 소중한 순간을 근거 없는 걱정 때문에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평생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내 몸은 늘 뒷전이었지요. 커피 한 잔도 마음 편히 못 드시고 이거 마셔도 되나 저거 마셔도 되나 걱정만 하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지키면서도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내일 아침 커피 한 잔 타실 때 프림 대신 우유 한 스푼, 그리고 계피가루 한 꼬집.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여러분의 아침을 계속 지켜드릴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좋아하는 커피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여는 것. 그 소소한 행복을 오래오래 누리는 것. 자식들한테 짐 안 되고 손주들 크는 거 오래 보는 것. 그 바람이 내일 아침 여러분의 커피잔에서 시작됩니다.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교육을 위한 정보이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가 아닙니다. 혈압약, 심장 관련 약을 드시거나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거나 불면증이나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은 커피 섭취를 바꾸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사람마다 몸이 다 다릅니다. 건강은 늘 의료진과 함께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커피 좋아하시는 소중한 분, 매일 믹스커피 드시는 이웃분께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혈관을, 누군가의 아침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어르신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좋아하는 것을 지키면서 더 건강하고 더 당당하게 삽시다. 닥터 시니어 수진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